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이죠.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팔팔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보도록 합니다. 성준님, 소희님, JBS9895님, 끝내주는 인생님, 돈나무 오빠님, 단풍이님, MH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이영란님, 정년퇴직 1년 전님, 해피정님, 김수희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정님, 안동부자님, 상상 이상으로님, 즐거운 인생님, 긍정의 힘님, 도채호님, 한송이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박경숙님, 박혜성님 어서 오세요. 연우님, JJBJ님, 정주행님, 짱순이님, 상위 10%님 어서 오세요. 빨강 망토님, 찬찬찬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원태호님, 태호 어머니님, 원태호님, 그 다음에 태호 어머니님, 아니죠? 맞나?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이거. 홍길동도 이거. 네. 엄마도 오셨네. 네. 닥구학구님, 한사발님, 찌리구리님, 어서오세요. 자전거 탄 풍경님, 어서오세요. 지금은님, 단풍이님도 어서오세요. 눈 와도 이상할 거 없죠. 이제 겨울이니까. 네. 어서오세요. 88TV 계신 분들. 네. 염땡땡땡땡땡 좌님도 반갑습니다. 네. 필명이 그게 전부시겠지만, 네. 가운데 땡땡땡땡을 붙여야 되죠. 향이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MG님 어서 오세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원래 강한 부정은 긍정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네. 그래요. 네. 자,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되게 걱정들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잖아요. 아니네. 어제는 코스닥도 나빴네. 아, 맞다. 어제는 코스닥도 나빴는데 오늘 또 나쁜 거구나. 그럼 코스닥이 좋았던 적은 언제야? 네. 아무튼,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좀 죽을 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나올 거다, 뭐 테슬라 때문에 좋아질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배터리 2차 전지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차피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들죠. 중국에서 만들지만 또 배터리도 중국산을 씁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거 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 사실은 전기차 쪽에 일론 머스크가 살짝 마음이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전기차 쪽이 아니라 이게 지금 테슬라가 주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트위터 때문 아닙니까? 네. 트위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가 이제 조금 못 오르는 이유는, 네. 트럼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초기, 이제 누가 당선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단기 상승을 해줘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를 이유가 없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뭐 더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희정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어이구, 뭐 그 춤을 그렇게 요란하게 춘대요. 이게 뭐야? 이거 삐끼삐끼 춤인가요? 해피정님 슈퍼채팅 만원 나도 이거 감사합니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삐끼삐끼? 삐끼삐끼. 이게 삐끼삐끼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네. 하나오션. 그렇지. 하나오션이 오늘 급등을 했죠. 요거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현대중공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가격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중간에 이제 조선주나 이런 쪽은, 네?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팔지만 다시 사야 한다. 왜? 어차피 흐름은 멀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더 매수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가격이 안 왔어요. 이게 문제거든. 우리가 중간에 팔게 되면 항상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매도한 가격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 못 치신 분들은 아마 그 가격대가 지금 와 있다는 얘기지. 네, 우리도 여기서 팔았거든요. 21만 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때 팔은 것 같은데 네, 그때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무지게 한 15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들어오면 사야지. 근데 17만 원 탁 깨진 때 괜찮은데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돼 버리네요. 네. 그냥 가버렸어. 네. 대신에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 오션이 남았잖아요. 네. 하나 오션이 남았어.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조선주는 저는 다 팔았어요. 다 팔고 하나 오션 하나 남아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래도 뭐 그죠? 정고점 근처까지 오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만약에 호황기를 맞아버리게 되면 긍정적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한 가지예요. 트럼프가 한국 보고 조선을 도와달라. 한국 조선업이 좀 도와줘라. 네, 미국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있으면 도와줘라. 아우, 네, 딸랑딸랑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야, 그럼 니네도 뭐 좀 내놔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니네도 뭐 반도체 쪽으로 좀 규제를 좀 풀어주든가 뭐 좀 이런 게 외교 아닙니까? 그죠? 저를 빨리 외교로 가면 안 되지. 더 센 걸로 가야 될 것 같아. 더 센 걸로 빨리 보내세요. 내가 이제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하고 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방위비 일단은 올리는 거 없다 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기업들 그 관세 올리는 거 없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조선을 힘있게 도와줄게. 근데 이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미국 쪽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뭐 군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조선업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이 선박의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이 돌아오죠. 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뭐야? 미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적으로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유럽과의 그런 자원 루트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지.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특수 선박, LNG선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배의 필요성을 아는데 중국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중국 놈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야. 뭐 만약에 물론 중국 배들은 지금 믿기가 좀 어렵겠지만 중국한테 가가지고 야, 배 좀 만들어 줄래? 그러면 야, 니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지고 놀기 좋은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한국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얘네들은 얘기만 하면 딸랑딸랑이야.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니네 내놓고 내놔. 이런 거 나와줘야지. 개똥 같은 새끼들. 받을 것만 받아가고.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고 돈도 많은데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뒤쪽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탁 타고 가다가 김기성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와봐. 1, 2초. 그리고 지가 다 처먹는 거야. 돈을 안 줘. 그거랑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그죠? 김기성. 그리고 이 새끼. 아니, 10,000원을 주고 5,000원짜리 사서 5,000원은 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받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물론 공짜로 하진 않겠지. 네. 그 뭐 도와주세요. 뭐 하는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너희한테 수주를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도 충분히 얻어와야 됩니다. 네. 그죠? 우리도 충분히 얻어와야 돼. 제가 그 김기사 그거 보고서 제일 빵 터졌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그 김기사를 타고 가. 김기사, 운전해. 한 다음에 한참 이제 가다가, 아니,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지?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쥐 내리더니, 아저씨, 뻥튀기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너 너무 웃겨. 빵 터집니다. 난 진짜 상상도 못 했던 거야. 저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데, 막, 뻥튀기요! 근데, 야, 그런 게 바로 센스고 개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놀랍다니까. 그거가 되게 오래 갔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왜 안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개그가 실제적으로는 고급 개그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 뭐 다른 걸로 좀 나오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아무튼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의 삥을 뜯으면 안 된다. 응? 그 삥을 뜯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할 때 뭔가 협력을 할 때 우리도 얻는 것을 좀 얻어야 됩니다. 아쉬운 건 걔네들이야. 반도체든 뭐 자동차는 아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아쉽겠지. 당연히 아쉽게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AI를 좀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AI를 키우긴 키우는데 뭐가 문제냐? 미국이 AI의 중심이 되고 싶다. 미국을 AI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AI를 키우긴 키우겠어. 근데 다른 애들한테 주는 거 싫은 거야. 왠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가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게 진짜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되는 거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살 수가 없잖아. 그죠? 살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야. 요거는 살 수 없잖아. 실조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 칩스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조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왜냐면 TSMC가 우리보다 보조금 더 많이 받기로 했어. 네? 삼성전자보다 TSMC가 보조금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열받아서 얘기했었잖아. 아니, 제기를 할 거 TSMC는 이만큼 퍼주면서 우리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했지? 또 다른 미국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지금 돈을 못 받아서 난립니다. 보조금 못 받아서 난리요. 삼성은 그래도 나은 겁니다. 하이닉스는 더 나아요. 네, 한 6천억밖에 안 돼. 보조금 준다는 거가. 물론 공장의 규모, 투자하는 규모가 작으면 보조금도 적어요. 근데 삼성은 이번에 투자 대규모로 했는데 7조밖에 안 받아서 아씨 열받네 그랬었는데 돈 안 준다. 다 같이 안 줘버리겠다. 네, 얘네들도 안 주고 뭐 다 안 주겠다 그래버리면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TSMC도 안 주고, 네. 미국 기업들도 안 주고, 삼성도 안 주고, 하이닉스도 안 줄 거야. 그럼 뭐 문제 있습니까?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 법을 바꾸기가 어려워,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공화당 쪽에서 상원, 하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보면은 뭐 그냥 하자 그러면 하는 거겠죠. 근데 뭐 법 바꾸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고. 뭐 삼전을 사시든 하이닉스 사시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고 네, 뭘 해라 마라 이런 거는 저는 네,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자, 한 가지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저점에서 사는 주식들은 떨어지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고 또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삼성전자를 봐보세요. 뭐 굉장히 싫어요, 싫어요 하지만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죠? 변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뭐 미워할 이유가 없어. 네. 다른 것도 빠진 거에 비하면은 뭐 쥐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2차전지 이런 거 봐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줄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네. 이거 뭐 어제 막 급락이다. 오늘 또 급락이죠. 오늘 또 빠졌는데 막 막판에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실적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어쩌냐 그런 얘기 하는데 얘야말로 큰일이지. 지금 칩스법이 문제가 아니야. IRA가 문제죠. 왜냐면 칩스법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해도 그거는 안 받으면 돼. 제기를 할 거 꺼져. 씨. 네. 근데 IRA는요, 이거를 안 해주면 얘는 바로 적자야. 네? 바로 적자라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은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조금 안 줘버린다. 그럼 적자예요. 적자 기업입니다. 시총은 90조까지 올라가 있는데 적자 기업이 된다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뿐만이겠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얘네들은 이제 그냥 문이 열렸다고 보면 돼요.
문이 열리네요. 무슨 문? 헬게이트.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지만 많이 빠진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빠질 수 있겠지. 왜냐면 얘는 삼성전자나 다른 거랑 다르게요. 실적적인 측면도 약간 애매한 구간이지만 지지점이 없어. 무엇보다도 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해리스가 됐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변화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주가와 맞는 그 타이밍까지는 주가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환율도 되게 걱정하시는데 환율 땡큐 아닙니까? 환율 너무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트럼프가 되면은 1,400원은 찍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환율 상태가 밑으로 처박히진 않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지지라인 때 다 위로 올라왔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지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1,370원 중심으로 나타나겠죠. 자, 1,370원이면은요. 여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환율이 높으니까 엿 같아요. 뭐 달러 강세니까 그지 같아요. 이렇게 볼 게 아니야. 자, 일단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량이 지금 딸려 가지고 못 파는 상황이잖아.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 4분기 기업 실적이요.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응?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다고. 환율이 지금 뭐 계속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건데 지금 11월 달 12월 달, 지금 10월부터 이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기가 끝났잖아요. 9월 달에. 그럼 10월 달부터 환율이 계속 올랐죠.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높은 환율이 일단 이 정도 유지가 될 거라면 1,380원, 70원, 많이 내려야 60원.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니까. 가격 차이가 벌써 50원 나거든요. 네. 50원 나죠, 50원. 차트로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을. 그리고 이게 그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요. 그 심리적인 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평선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것에 갖다 써도 돼. 부동산에 갖다 써도 되고 요즘에 코인 하는 애들도 이평선 갖다 쓰잖아요. 코인에 갖다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에 갖다 써도 되고 뭐 아무 데 갖다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지지선이 되겠다. 지지가 되겠다.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움직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른 거랑은 좀 달라요. 뭐 유가나 원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하고 좀 다르겠죠. 왜냐면 정책적이나 또는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 모양새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포지션의 추이는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인 거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일단은 환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1,4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원래는 이전에는 1,400원 넘어간다 뭐 얘기 안 했죠. 근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400원 나올 수 있어. 왜? 달러를 빨아당기니까.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1,4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라고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부분들 보셔야 돼요. 반도체 자동차는요, 여러분들이 수출 지표를 꼭 살펴보세요. 꼭 살펴보세요. 지금 자랑할 게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고, 이번에 원전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다 다 팔았잖아요. 근데 원전은 오늘 뭐 올라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조금 올라갔나요? 근데 원전은 오늘 그 기자회견 들어보셨겠지만, 원전 24조 원에 두 개, 두 기를 이거 수지 잡아온 게 이게 너무 덤핑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자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다. 너무 벙찌지 않습니까?
너무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도대체 이거 뭐, 그럼 수많은 사람들, 아니, 자기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식한 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 존중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뭐, 아니, 그럼, 말도 안 나오네, 씨, 뭐, 웃기지 않아요? 맞긴 맞잖아, 근데. 원전 두 개를 24조 원에 한다. 남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대답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만약에 24조 원에 온 게 덤핑이 아니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다, 24조 원에도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수익도 남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했다. 우리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합니다. 그 근거를 얘기 안 하잖아. 너무 이게,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방송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담화를 다 들었다고. 근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그 뭐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폭풍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뭐 잘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야,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원래 그 사과하러 나온 자리면은 뭐 사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주거나 그런 게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등시가 잘 못 가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더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듣고 계시고 그럴 텐데, 네, 대놓고 아니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맞나? 네, 싶을 정도. 중간에 보다 껐어요. 네,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는 뭐 끝장 토론 하길래 뭐 밤새도록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아니 힘들면은 조금 쉬었다, 한 5분간 쉬었다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시계 보고 목 아프니까 그만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나 싶기도 하고, 네, 기자들도 거기에 네, 간첩이 심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하고의 어떤 그 부분들을 할때, 저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 네. 왜냐면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질문을 할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질문을 하는데 그냥 윽박지르거나 쫓아내거나 뭐. 그거 왜 물어봐? 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네, 의심을 좀 해보세요. 네. 뭐지?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무방 같은 경우는 물론 유료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그 채팅이 없어진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무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이 사람들이 뭐 나의 잠재적인 고객이다, 뭐 이건 다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내가 뭔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거잖아. 근데 거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 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궁금증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종목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 말고라도 뭐 투자에 대해서 오늘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어떡해요? 이런 오늘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요? 유상증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요즘에 뭐 잘 나가는 게 뭐 이렇던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해야지.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주면은 사실 좀 그래요. 네. 뭐 괜히 방송 뭐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3전에 대한, 네, 새로운 노래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기획 중에 있는데 어떤 거냐면 3전 왕의 귀환. 웅장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꽝꽝. 지금은 이제 포인트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포인트가 들어오니까, 네, 할 겁니다. 근데 AI 정말 돈 많이 잡아먹습니다. 네.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지금 제가 중꺾마도 하나 했잖아요. 네, 중꺾마 올려놨잖아요. 트로트 버전을 한번 뽑는데, 이게 진짜, 요즘에는 가사를 제가 많이 고쳐요. 왜냐면은, 가사를 거의 한 80%는 제가 쓴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네. 좀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그냥 이렇게 대충 집어주는 거지, 세세한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못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네, 많이 건드리고 있고, 화면도 뭐 영상도 그런 것들도 많이
건드리고 하고. 근데 그게 다 돈이야. 아유, 돈, 시간 막. 그럼에도 제가 해드린 이유는 뭐예요? 듣다 보면 노래가 공감이 가죠. 투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공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좀 깨닫는 거, 그런 것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아따, 호구 왔는가, 뭐, 그런 노래도, 고점 매수는 호구의 길. 그 노래 있잖아? 그런 노래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뭐, 놀리는 것 같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뭐 계속 만들 거야. 내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네, 노래는 계속 만들 건데, 노래를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방송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좀 전달을 많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짧게 축약해서 투자에 대한 그런 철학을 좀 집어넣는 거니까요. 네. SNL? SNL에 뭐 있었지? 그 잘 모르겠는데, 전 SNL은 잘 안 봅니다. 네. 그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봐요, 그거는. 아무튼, 네, 삼성전자, 네, 더 올라가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은 뭐예요? 방송 제목은. 반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잖아요. 네. 반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보건데 2차 전지는 확실히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도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집단들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축약되죠. 여기에 지금 여기 세모 정도로 들어온 게 조선이야. 이게 조선. 조선. 조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이냐? 소리가 찡글찡글? 아, 네. 이거는 뭐야? 이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이제 탈락했어요. 그죠? 네, 2차 전지.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못 줄 겁니다. 이건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은행이죠. 네, 은행. 자, 그러면 반자, 2차는 탈락. 반자 바은조. 네. 반자 바은조인데, 이게 지금 시총 상위의 중요한 핵심 업종입니다. 네. 근데 이 조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영향력이 약해요. 2차 전지보다. 삼성 SDI가 뒤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앞지르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은 좀 약해. 현대중공업이 제일 세지만 시총에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첫 페이지에 진입하지 않고 두 번째 페이지에 진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영향력은 좀 적어요. 근데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등등등 이 조선 관련한 종목군들이 열심히 올라와 주면 어느 정도는 가능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점에서 팔아먹어가지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매도한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살 기회를 잡아서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배당 매력이 없어요. 은행주는 배당 매력만 있으면은 그래도 별표를 좀 쳐줄만 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오늘 새벽에 뭔가 발표하겠죠. 이제 다음 새벽에,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할 텐데, 일단은 금리는 내려갈 거예요. 네. 금리는 내려갈 건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어떤 포인트는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인 거고,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선주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세.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만 관세를 올리겠다잖아. 수입 관세 다 올리겠다. 네, 준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부터 했었던 거니까 중국 때리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중국을 밟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데 중국만 밟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 다 밟아. 자, 얘네들이 이렇게 무역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입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수입품들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본국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오겠죠. 왜냐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대체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하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산 참깨가 원래는 3,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산 참깨가 10,000원이야. 국산은 10,000원인데 중국산은 3,000원이네? 아, 중국산 쓰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그래갖고 중국산 참깨가 이제 8,000원이 돼버렸어. 여전히 국산보다는 싸지만, 어이씨, 야, 8,000원 해주고 중국산 쓸 거면은 국산 참깨 10,000원 주고 사 먹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물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뭐 물건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게 되면 분위기가 지랄 맞아지는 거죠. 분위기가 지랄 맞아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 요게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뭐 3%대까지 낮춘다 뭐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확답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비빌 수 있는 부분은 고금리에 대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금리가 연결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트럼프가 집권하는 게 아니죠. 1월 20일 집권합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집권해가지고 뭐 수입품 관세 올린다 뭐 등등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그 금리를 낮춘다라든지 뭐 못 낮춘다든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든지 이거는 사실 약간 오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 은행주 지금 매력이 없어요.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은행주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도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러면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우리 28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할 텐데 이번에도 아마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번에 낮출 거거든요. 이번에 안 낮추면 좀 곤란하겠죠. 네, 이번에도 낮추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안 낮추면은 뭔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매도하시려면 한참 있을 텐데 조선주들은 만약에 지금 다시 시작이다 그래버리면은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참 후에 나올 거예요. 네, 매도는 그때까지. 네, 아시죠? 매도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제 포지션이 꺾일 때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네, 경기가 호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조선주들은 제법 많이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흔들림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금은 이제 단기적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매도 포인트는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한다면 포지션이 나올 때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좀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하나오션도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좀 팔을까 생각하는데 뒤에서 치고 들어온 게 워낙 세니까 아씨 놔둬버려? 이 생각 있죠. 왜냐면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은 제가 조선주가 살짝 긴가민가 했을 때 매수가 들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방산주도 같이 섞여 있거든. 방산주도.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요 정도는 이제 제가 방산과 조선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사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문자도 나가고 뭐 매수를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런 고금리 기조가 만약에 나가리다라고 한다면 매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은행주를 사는 이유는 솔직히 배당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배당. 배당 때문에 사는 건데 지금 배당 매력이 없어요. 배당 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은행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밸류업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다 저거 뭐였어요? 분할. 네. 이 분기 배당이잖아요. 분기 배당.
그러니까 쪼개서 주는 데다가 지금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배당금은 지금 사면은 배당률이 지랄입니다. 차라리 그냥 안 사시는 게 낫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네, 명태균이 관련이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주 쪽은 뭐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 즉 일정 구간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재미없는 구간인 거죠. 네, 재미없는 구간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은행주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는요. 지금 뭐 삼성바이오나 말씀드린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뭐가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지금 100만 원이 깨졌는데 만약에 내일도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살짝 내려가는 상관없지만 크게 내려간다 그러면 지지선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내일 뭐 한 2, 3% 정도만 빠져도 지지선 이탈이 됩니다. 지지선 이탈이 되면 데드크로스 바로 나와요. 이 61선까지 깨어 내려가면 이격이 덤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자, 지지선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지지선. 그리고 여기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이 구간 100만 원 넘겨가는 이 구간에서 재미는 없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격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횡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매수해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야. 근데 먹을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먹을 건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는 없는데 문제는 먹을 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지선이 밀리게 되면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매물 이격과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싸움할 수 있는 구간이 지지선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야 보면 돼.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 나가기 바로 전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은 엄마 집에서 아빠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집 먹고 싶고 먹고 하고 싶고 하고 막 밤에 뒹굴고 막 술 처먹고 들어와도 그냥 엄마가 궁뎅이 때리고 그냥 해장국 끓여주고 그러고 말잖아. 근데 이 집을 딱 벗어나면 뭐야? 사회는 뭐라고 했지? 사회는 무엇이다? 정글이야, 정글. 네, 정글.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아. 길바닥에 자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겠죠. 신고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귀찮으니까 안 해준 사람도 많고, 또 사회는 냉정할 거야. 뭔가 실수하면 엄마 아빠는 봐주겠지만 사회는 봐주지 않잖아. 그게 똑같은 거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이렇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주 큰 놈이 되는 거죠. 사악한 놈이야. 흉악한 놈이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괴롭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삼성바이오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아직은 깨지지 않았어요. 지지선이. 그래서 아직은 뭐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 이거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일단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점권이죠. 근데 얘는 안 올라요. 문제가 이거야. 주가가 안 올라. 지랄하고 주가가 안 오릅니다. 왜냐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좀 하고 가는 건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상황이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나오곤 있어요. 그다음에 부채도 적고 뭐 유불도 뭐 어쩌고 뭐 주식도 계속 배당하고 있고 다 좋긴 좋은데 퍼가 높죠. 실적이 그만큼 안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거예요. 뭡니까? 그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지금은 그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바이오 대장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잘 못 가는 구간으로 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등은 얘네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얘네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알테오젠. 근데 얘네도 지금 좀 애매하죠, 이제. 네. 이것도 지금 빌미 삼아서 뭔가 이제 거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캠, 이런 거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HLB 이런 거. 네. 얘네들은 근데 HLB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 팔고 있는 모습이 좀 있긴 있던데 아직은 추세가 단단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밀려. 그리고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런데도 슬금슬금 잘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꺾이기 전까지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바이오가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알테오젠이. 근데 코스피에서는 걔네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냐면 걔네들이 큰 역할을 하려면 빵빵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빵빵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안 되지.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을 끌고 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은행 뭐 다 안 돼. 그럼 자동차 넘어갑시다. 자동차인데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를 보면 다 알죠?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가 지금 보면 19만 오나 싶었는데 19만 원 아직 안 옵니다. 내려올 건 다 내려왔어요. 네, 내려올 건 다 내려왔어요. 이게 뭐 수익 난 거 다 까먹었어요. 열받네. 열받네. 근데 얘는 실적 좋아요. 실적 좋고 배당도 좋고 다 좋긴 좋습니다. 네, 좋긴 좋은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 현대차가 반등이 나가면 가능성이 있겠나? 지금 보면은 시총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예요. 네. 자, 얘네들은 충분히 자격은 있어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둘이 합쳐서 100조 가까이 되죠.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 합치면 100조쯤 됩니다. 네, 100조가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요.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정도 되는 건데 자격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봐야 되겠지.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IRA 또 나와요. IRA. 전기차로 좀 쏠쏠했는데, 예, 전기차로 쏠쏠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지? 왜냐면 보조금을 안 주면 전기차 안 팔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전기차,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이브리드 잘 팔아. 이게 배터리 2차 전지와 좀 다른 점이에요. 하이브리드를 잘 팔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자동차가 과연 잘 팔릴 것이냐인데 수출입 동향에서는 자동차의 수출이 계속 좋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많아졌다면 타격도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을 못 추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IRA를 과연 폐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IRA를 폐기를 못 하겠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대통령이 원한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약간 중간에 걸려 있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금 지원이 안 온다. 그럼 나만 타격 입냐? 모두가 타격 입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본다면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쪽에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익이 줄어든 부분들을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요. 비싸잖아요. 일반 차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메꾸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은 일정할 것 같아요. 뭐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15조 연간 15조 수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19만 원대에서 이 현대차를 추천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앤데 시총이 지금 43조다. 솔직히 이거 말이 되냐? 이거는 실적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야. 떨어지는 게 저평가입니다. 실적은 고정되어 있다 보여요.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타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크게 훼손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네?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를 받으면 얘가 배당 얼마 주죠? 12,000원 주나요? 현대차를 매수하면 이번 연도 얼마 준다 되어 있어요? 이번 연도에
12,800원. 네. 12,000원이라고 칩시다. 네. 12,000원 배당이면 쟤보다 나아요. 20만 원. 20만 7천 원. 7,500원. 5.7%, 5.8%잖아요. 네. 5.8%. 아니, 현대차는 50조가 아니야. 사실은 100조를 가야 되거든요. 100조를 가야 되는데, 100조도 싸게 잡은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고는 자기 가치를 네, 찾아서 주가가 상승하긴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배당을 지금 가격대에 사시면 배당이 5.8%입니다. 은행보다 나아, 지금. 이것도 분기 배당이지만 은행보다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은행주 사요? 현대차 사야지? 그리고 현대차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이웃비가 있잖아. 이웃비. 이웃비는 배당을 더 받죠. 12,100원을 받습니다. 12,100원을 배당을 받아요. 그럼 나누기 16만 2천원. 배당은 더 주는데 가격은 더 싸. 얘는 7.5%. 지금 현재 가격에 사면 7.5% 배당. 얘는 안 내려오죠? 우리 저 밑에 10만원에 샀는데 얘는 안 내려오잖아. 아직도 수익률은 좋아요. 현대차 이웃비는 아직도 수익률 좋고 배당률 아직도 빵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현대차로 돌아가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아마 19만원대가 오면은 저점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기말은 네, 기아는 기말 배당 맞아요. 얘는 분기 배당이지만 19만원대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고배당주가 다시 되죠. 네, 그 다음에 저점 지지대까지 밀리니까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진입하시면 돼요. 떨어질 때 자꾸 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네. 응? 그 다음에 현대차 사고 싶으면 기아차 사라고 있잖아요. 기아. 기아를 더 사시는 게 나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더 셀 거예요. 아마. 요거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6,500원 배당 나오죠. 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몰아서 줍니다. 기말 배당에서 6,500원 나누기 94,000원이요. 는 7% 배당이에요. 7%, 6.9%.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뭘 사는 게 더 낫죠? 기아차 사는 게 더 낫죠. 기아는 이미 지지선까지 다 기어 내려왔어요. 9만원대. 그럼 여기에서 자동차 모든 것에 똑같이 움직이지만 지지선을 먼저 찍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아닌 애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배당이 더 유리한 애도 있고 아닌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 자동차 3사 중에서 가장 배당 매력이 높은 것은 기아. 그리고 1년치로 보게 되면 현대차 이웃비겠죠? 현대차 이웃비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 더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근데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강력한 수혜가 예상될 겁니다. 네, 얘도 계속 배당금 높여야 되는 거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정의선이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지가 올라갈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양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IRA 의문점이죠. 뭐 당장 뭐 저럴 건 아니에요. 근데 배당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은행주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총 상위에서는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월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달에는 매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 12월, 1월쯤 되면은 매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산타릴리니 뭐니 해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서 얘네들이 올라가 버린다? 그럼 배당을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배당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 돌리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배당을 보면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이 자동차다. 근데 지금 당장 반등을 이끌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시즌도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 3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한 5개월 남았잖아. 보통은 3개월 전부터 사니까. 제 생각에는 12월 한 중순부터 1월 요 정도가 가장 이제 배당주로 가볼까 이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포인트는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보시면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부분들, 지금 자동차는요 실적이 좋아도 그냥 흥이야. 환율이 넘쳐가지고 실적이 어닝 서플이 나왔어. 그냥 흥입니다. 왜냐면 얘는 원래 실적이 좋았어. 기업이 낮은, 주가가 낮은 것 뿐이지. 원래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실적이 여기서 더 좋게 나와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근데 반도체를 보게 되면 이건 좀 달라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4분기 실적은 일단 돼요. 다음 1분기 실적 돼요. 실적은 일단 전망치 좋죠.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삼성전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칩스법인데 칩스법은 얘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미국 기업들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같이 씹으면서 가기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법을 뭐 폐기한다, 없앤다 이렇게 나오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지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경쟁 업체들도 다 못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삼성전자 7조 못 받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런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스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계속 안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게요. 중국을 때리는 거지. 중국. 누구예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다. 이 상황이 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뭘 때리냐면 반도체를 때립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뭐 기술 유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냥 뭐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면 중국도 알고 있어.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이 국력을 키우는 길이다.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뭐 요즘엔 전쟁도 첨단으로 하지. 뭐 전부 다 첨단으로 하잖아요.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냉장고 정수기까지도 그냥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첨단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또 뭐가 크고 있어요? AI가 크고 있어. 이게 무지하게 돈이 되고 있거든. 엔비디아가 지금 그때 봤죠? H100 4천만 원 하는 거. 네. 중국 관련주들은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이콧한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은 무비자까지 됐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중국을 때린다 해가지고 네, 중국 관련주들이 열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어서도 오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그럼 이 A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HBM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도 만들어요. 워낙 지금 HBM2까지 만들었나요, 얘네가? 네,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낮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지. 얘네들 양으로 승부해도 돼. HBM2를 그냥 막 HBM4가 한 10개 들어갈 거를 HBM2를 그냥 한 100개 써버리면 성능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돌리려고 하겠지.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AI 칩이란 말이에요, 칩.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량이 딸리니까 더 센 거, 더 강력한 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똥줄이 좀 타요. 왜 똥줄이 탈까요? AMD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AI 칩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새로운 신제품, 블랙웰을 빨리 내보고 싶은 거지. 하이닉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상반기 안 되겠슈? 해볼게요.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거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자,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H100에서 H200으로 그 다음에 블랙웰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격이 뛰어요. 자동차도 옛날 아반떼 갖고 계신다고요? 지금 아반떼하고 옛날 아반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점점 뜁니다. 새로운 차로 뭐 페이스 리프트 하면서도 가격이 올라가. 10만원, 20만원도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난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헤쳐먹자.
지금 점유율 80% 90% 나올 때 다 헤쳐먹자. 이런 느낌의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속 사겠다는 사람들 줄을 섰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지. 삼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량이 딸리게 되면 일단은 뭐 조건부 승인 뭐 그런 거 있었다면서요.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따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네,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성도 엔비디아 납품하게 되고, 삼성은 뭐 AMD나 다른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90%쯤 된단 말이에요. 네? 90%쯤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이 90%에 해당하는 이 HBM을 쓰는 애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D램은 안 쓸까? D램도 당연히 써야죠. 서버 구축하려면 서버용 D램도 필요하죠. 서버용 HBM을 쓰려면 CXL을 갖다 써야 되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좋아, 못 좋아, 뭐 더 좋아. 근데 주가도 떨어졌어.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외국놈이죠. 네, 외국놈. 외국놈이요. 얘네들이 안 사. 오늘도 낮에 2시 반까지 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가 장 마감해서 던져버려가지고 마이너스 바뀌었어. 순매들 바뀌었어.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반등은 여기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까지 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반등의 키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올라가길 바란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개 중에서 일단 2차 전지는 탈락이에요. 2차 전지 탈락. 그 다음에 조선주는 조금 더 커야 돼요. 얘는 지금 따지자면 한 중학생쯤 된 것 같아요. 더 먹고 커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후보. 그리고 현재 바이오, 자동차, 은행, 반도체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반등은 삼성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동차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네. 왜냐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은행주나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는 지금 조금 조심? 뭐 그 정도. 네. 은행은 재미없어. 이런. 즉, 은행과 바이오는 추가 상승을 내보내기가 조금 어려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은 지수를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반도체밖에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근데 코스닥 쪽은 바이오 때리고 2차전지 때려버리면은 코스닥은 답이 없어. 걔네들을 붙잡아서 올려주면은 걔네들을 향해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반도체 뒤져버리면은, 아니, 저거 2차전지 뒤져버리면 대체할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품이 없잖아요. 그런 거야. 바이오가 뭐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엄청 올랐지. 은행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만약에 바이오가 여기서 더 떨어졌다, 은행주가 더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점 지지대 근처까지 왔을 때는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얘네가 시장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만약 반대라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적어도 뭐 65,000원, 70,000원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소부장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요. 삼성전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하이닉스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팔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균형 맞추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소부장이 안 되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그냥 삼성전자예요. 반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시지만, 네, 그렇게까지, 네, 큰 도움이 되려나?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뭐,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삼성전자 예찬전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응? 예찬전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려면 무조건 삼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시장을 못 오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삼전을 계속 매도하는 거고 누르는 거잖아요.
많이 팔지도 않아요. 오늘 200억 팔았어. 근데 이렇게 계속 누르잖아요. 이유가 뭘까? 삼성전자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뭔가 지수를 이걸 뭐라 그래요? 억가한다 그럽니까? 네, 억지로 까는 거. 네, 억지로 이 억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파생 상품에서 뭔가 먹을 게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시장의 반등이 나온 타이밍이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올라간 쪽으로 넘어간다. 네? 많이 올라간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나 은행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또 요즘 같은 데는 조선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 개인들을 털어내려면 저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뭐 요즘에 뭐 트럼프 관련주다 뭐다 해가지고 막 주가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사람들. 그냥 몰아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우 지겨워. 지금도 보시면 지겹잖아요. 열받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싶지 않겠어요? 응? 좀 올라가면 팔고 싶겠지. 이거 6만 원만 가도 팔겠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걸? 이 더러운 삼성전자 때문에 내가 막 그러면 2조 원장에서 내가 2차 전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네. 2차 전자보다 나아요. 네. 그냥 어이없게 털리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피해 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지금은 재미없는 삼전을 떠나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품목이 뭐가 있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아직 많아요. 물론 여기 신용이 지금 굉장히 작게 잡히지만 이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얼마 안 되죠. 근데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물량을 키워주기가 싫은 거예요. 특별배당은 26년에 있으니까 26년까지 올라가 뭐 상황을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지금 3년 다 싫어합니다. 3년 사라고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불현듯 든단 말이야.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요즘에 노조도 또 시끄럽게 얘기하던데 안 바뀝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잘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분위기를 좀 타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정 시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렇게 되면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장이 징글징글해요. 막 지루해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졸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간간히 들여다보세요. 뭐 하려고 자꾸 보고 있으면 뭐야 어디랑 똑같아. 계속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막 그렇게 해서 막 사지 마시고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 단기 반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상승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나오면 사세요. 떨어질 때 좀 사지 말고 현대차도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또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그냥 물렸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반등 나올 때 좀 사자고. 내가 이 얘기만 지금 매번 그냥 주댕이가 그냥 여기 그냥 구내염 생기겠어 아주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려있는 게 지겹기 때문에 팔으려고 할 거예요. 옛날에 갖고 있던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 팔으려고 할 겁니다. 팔려고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빨간불 딱 들어오면은 다 팔고 싶어서 아주 그냥 뭐 안달이 나시겠죠. 네. 그죠? 삼성이 못 가면 시장이 못 간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등의 포인트는 지금 현재 업황적인 부분을 쭉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등이 일어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언제 가느냐입니다. 문제는 언제 가느냐. 뭐 당장 내일부터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밤에 좋은 소식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급해질 것 같아요. 이제 11월 중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저거 나오잖아요. 연말 랠리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도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좀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진짜 너무한다. 너무 지저분하네. 너무하잖아 지금 이거 뭐 말이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짜증나잖아.
그죠? 근데 트럼프한테 걸 수 있는 기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대잖아. 그리고 약간의 그 김정은과의 그런 네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브로맨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미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미장도 지금 약간 오버 땡겼거든요. 네. 터질 때 뒤지게 터질 수 있습니다. 네. 미장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아주 고무돼 가지고 아주 미쳐서 돌아가던데 미장이고 코인이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뒤지고 나면은 고점에서 사면 항상 뒤지거든. 뒤지고 나면은 누가 하나 봐줄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장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 이 사람들 와야 돼. 그러면은 미국도 한번 뒤져야 되는데. 미국도 한번 뒤져야 되는데. 미국이 뒤지고 국내장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대단한 이슈가 좀 나타날 거 없나요? 네. 아, 이게 미국이 지금 보면 전 세계 안티인 것 같아. 미국 때문에 다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지들만 아주 그냥 잘났다고 뻗어가지고. 에이, 그런 것들. 자, 아무튼,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저점에 대한 지지 확보나, 그 다음에 더 내릴 거는 없어요. 네, 시장이 뭐 악재가 이렇게 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더 내릴 건 없고,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이 지루함과 싸워야 되는 거,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주말장 아침 시황에서 만나도록 하자고요. 휴! 이런 거 한번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